몇 년 전에 제가 샀던 집이 최근에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올랐는데 마냥 기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살고 싶은 상급지 아파트들은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집을 샀을 때는 나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다 이런 안도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왜 집값이 올라도 마냥 기쁘지 않은지, 상급지로 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과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이제라도 해야 할지 불안하신 분들은 오늘 제 얘기에 공감이 많이 되실 거고,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제가 매수했던 아파트가 최고가를 찍은 지는 몇 달이 됐어요.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래가 약간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실거래가가 높아지고 있고 호가는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제 집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10월 15일에 강력한 규제를 추가로 발표했고 세금 규제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의 가격 그래프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은 강남 3구, 용산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이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랜드마크 아파트에 살고 싶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잠실 엘사 아파트는 33억 7천만 원, 반포자이 아파트가 48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이런 상급지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올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건데요. 반포자이는 올해 1월에 매매 시세가 4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9억이나 올랐고요. 잠실 엘스의 경우에도 올 초 대비 7억 정도가 올랐어요. 10개월 사이에 7억, 9억 이렇게 올랐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자산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집 하나 사기도 어려운데 강남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급지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집을 사면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먼저 자산 상승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 사람은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아파트에 살게 되었을까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상급지로 가는 게 어려워진 이유는 첫 번째,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에는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놓게 되는데 보통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집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을 팔아도 세금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상승장에는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괜찮은 아파트 한 개를 갖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학군, 교통, 상권 등이 좋은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매수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월급이나 다양한 소득으로 집값 상승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파트를 매수할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6억 원인데요. 이것도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고 15억 원 초과가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월급을 받아서 열심히 모아도 1년에 5천만 원 이상 모으는 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출이야말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LTV는 더 낮아지고 DSR은 스트레스 금리가 더 인상되면서 상급지 이동 난이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후회가 되는 게 몇 년 전에 집을 매수했을 때 좀 더 무리를 해서라도 더 좋은 아파트를 샀어야 한다는 거예요. 급지를 올려서 사거나 같은 급지에서는 신축을 샀다면 지금 가격이 더 많이 올랐을 테니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프를 보여드려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분홍색이 제가 매수한 아파트의 가격 그래프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제가 당시에 좀 더 무리를 했었다면 매수할 수 있었던 아파트의 매매 가격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신축, 분홍색은 구축 아파트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장에서 가격이 더 많이 벌어지고 특히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당시에는 투자금이 1억 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투자금의 몇 배가 납니다. 그래서 침체기가 끝나가는 시기, 상승장 초입에서는 입지가 중요하고요. 같은 입지면 무조건 신축을 사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솔직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부동산 하락장이 올까 싶은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주춤하거나 조정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조정기가 지나면 다시 상승장이 올 거고 이때 자산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문이나 부동산 관련 책을
읽는 거 말고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공유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포지션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다주택자인데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절대 다주택자가 유리할 수 없고 갈아타기를 할 때 주택수가 많으면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집을 하나 매도를 했고 그 후기 영상도 공유를 드렸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계속 매도를 해서 현금을 충전해 두려고 하고 있어요. 1주택자가 되면 상급지 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주택을 하나 더 추가로 매수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값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남편은 직장인, 저는 프리랜서예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남편은 연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을 만들고 전자책, 재테크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면서 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직장인 분들이 많을 텐데 평범한 직장인은 돈을 모아서 집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고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게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 상환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8억을 빌리면 월 상환액이 약 400만 원이고 10억을 빌리는 경우에는 월 상환액이 약 500만 원 정도예요. 매달 5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4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사람보다 2억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 신용으로 대출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자산의 레벨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산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직이나 승진을 통해서 연봉을 계속 높이는 것도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나는 이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부수입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대한민국은 신용사회이고 나를 증명해줄 직장과 소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갈아타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마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때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계산법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의 1.3배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4억 대출을 받아서 8억짜리 집을 매수를 했는데 이 집이 가격이 올라서 지금 10억 원이 됐다면 순 자산은 6억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출을 좀 더 받아서 13억, 14억 정도의 집을 사는 거죠. 집을 사고 파는 데는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12억까지는 비과세로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14억 정도의 집을 살 때 취득세와 복비, 이사비,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하면 1억은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 1억은 올라줘야 상급지로 이동한 보람이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산 집이 얼마나 오를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아파트가 얼마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유리할지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실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 메뉴를 클릭하면 아파트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면 상승장에 가격이 벌어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입지가 어느 곳이 더 좋은지는 부동산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부동산 사이트에서 단지 가격 비교까지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번 더 점프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할지를 알아보시면 되고요. 저는 기회가 온다면 지금 갖고 있는 집과 이동하고 싶은 집의 가격 차이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비슷한 것보다는 상승장의 가격이 확실하게 벌어지는 곳으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재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재테크 1:1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고 무주택자분들은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1주택자분들은 상급지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영상에서 저의 고민을 솔직하게 공유해봤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상승장에는 각자의 걱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부동산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보다는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싸움이라는 것을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재테크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늦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림이 반복하고 기회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불안보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각자만의 속도로 다음 스텝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